2025년 11월 23일 이른 아침, 대한민국 영화계는 비통함에 잠겼다. 수십 년간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관객들에게 웃음과 따뜻함을 선사했던 명배우 남포동이 향년 81세의 일기로 영원히 눈을 감았다. 빈소는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으며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은 25일 발인으로 쓸쓸하게 진행되었다. 남포동. 이 이름 석자는 화려한 주연의 스포트라이트 뒤편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작품의 감칠맛을 더했던 명품 조연의 대명사였다. 그러나 그의 삶은 스크린 속 익살스러운 모습과는 정반대로 한편이 비극적인 누아르와 같았다. 파란만장했던 삶의 궤적, 처절한 고독과 투병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공개된 유언장과 전 부인의 오열은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궤적만큼이나 무거웠다. 화려한 스타의 마지막 길이 아닌 한 인간의 고독하고 처절했던 투쟁의 마침표 같았다. 영정사진 속 남포동은 여전히 익살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조문객들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알고 있기에 더욱 숙연해졌다. 수많은 동료 배우들이 그의 마지막을 애도하기 위해 찾았지만 정작 그의 곁을 10년 이상 지켰던 것은 여관방의 차가운 벽과 고독뿐이었다는 사실은 한국 영화계의 쓸쓸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남포동의 연기 인생은 1965년 영화 나도 연애할 수 있다로 시작되었다. 반세기 넘는 긴 시간 동안 그는 주연의 자리를 욕심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작품 전체의 균형을 맞추고 극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감초 배우의 역할에 충실했다. 그의 출연은 언제나 관객들에게 유쾌한 웃음과 잊을 수 없는 인간적인 따뜻함을 선사했다. 감초 연기란 주연의 빛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없으면 극의 맛이 살지 않는 미묘하고도 필수적인 영역이다. 독특한 존재감과 생활 연기의 정수 남포동이 화면에 등장하는 순간 장면은 활기를 띠었다. 남포동은 이 영역의 최고 장인이었다. 그의 다소 촌스러우면서도 정감 가는 외모와 능청스러운 연기는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관객들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안식처와 같았다. 억지스러운 설정이나 과장된 몸짓 없이 우리 주변 어디선가 만날 수 있는 소시민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의 연기는 생활 밀착형의 표본이었다. 지질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이웃, 때로는 어설프지만 진심인 형사의 모습 등 그는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페이소스를 완벽하게 담아냈다. 대표작의 큐레이터와 시대와의 호흡가 출연한 작품 목록은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대변한다.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은 수작 고래 사냥에서는 주인공을 돕는 의리 있는 조력자 역할로 당시 사회의 어두운 이면 속에서도 인간적인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형 코미디 액션의 전설 투캅스에서는 능글맞으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악역 혹은 중간 간부 역할로 최진실, 박중훈이라는 주연 배우들 사이에서 탁월한 코믹 타이밍을 과시하며 영화의 흥행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시대를 관통하는 서사 인간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단지 배경이 아니라 영화가 지향하는 사회적 리얼리즘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였다. 그는 주연이 아닌 조연이었지만 사실상 한국 영화의 역사를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이었으며 그의 출연은 작품의 성공을 보증하는 하나의 시그니처였다. 화려한 스크린 뒤에서 남포동의 삶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대중에게는 늘 웃음을 선사했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은 눈물과 회환으로 가득 찼다. 그에게 닥친 가장 큰 비극은 경제적 파국이었다. 수십억 원대의 전 재산이 아내의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었다. 당시 시세를 감안하면 이는 현지의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었다.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뽑혀나간 이 사건은 부부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혼과 함께 가정이 해체되는 비극을 맞았다. 수십 년간 땀 흘려 쌓아올린 경제적 기반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경험은
단순한 물질적 손실을 넘어 한 남자의 자존감과 정체성 자체를 파괴했다. 그가 연기했던 소시민의 따뜻함은 현실에서 냉혹한 배신으로 돌아왔다. 재산의 상실보다 더 큰 고통은 가족과의 단절이었다. 그는 아내와 이혼했고 설상가상으로 가장 아끼던 막내딸과는 연락이 끊기면서 홀로 남겨지는 고독을 감수해야 했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그는 더 이상 스크린 속의 유쾌한 남포동이 아니었다. 특히 막내딸과의 연락 두절은 그에게 가장 큰 무시였다. 배우로서의 명예나 부를 잃는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사실은 그를 평생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되었다. 딸을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연락할 수 없는 무력감은 그를 세상의 가장 깊은 외딴 섬에 고립시켰다. 그는 가슴을 찝는 듯한 절규를 속으로 삼키며 고독이라는 형벌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 빛이 강했던 만큼 그가 맞닥뜨린 그림자의 깊이 또한 상상 이상이었다. 파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2009년 남포동에게는 또 하나의 거대한 시련이 닥쳤다. 병 많은 그의 남은 삶마저 앗아가려 했다. 바로 말기 간암 진단이었다. 그는 무려 15시간에 걸친 대수술, 즉 한 이식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생명을 연장했다. 15시간의 대수술은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처절한 사투였다. 그의 몸에는 그 고난의 시간을 증명하는 깊은 흉터가 남았고 이는 그의 두 번째 삶의 시작을 알리는 훈장과 같았다. 하지만 이 훈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쓸쓸한 여관방에서 홀로 빛을 잃고 있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의 처참한 주거 환경과 고독이었다. 수술 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포동은 서울 외곽의 값싼 여관방을 전전하며 홀로 살았다. 한때 대형 스튜디오의 조명을 받던 배우가 이제는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나오는 좁고 컴컴한 방에서 차가운 홀로 잠드는 현실.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고독은 방의 습기처럼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그는 매일 밤 천장을 보며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졌을 것이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 배우였던 그의 현실은 너무나 비참했다. 고독과 절망은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끔찍했던 순간을 회상하며 그때의 고통은 지옥과 같았다고 고백했다. 실제로 그는 수면제와 술을 준비했던 순간을 털어놓으며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고독을 끝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배우라는 이름 석자와 아버지라는 책임감이 그를 붙잡았다. 한 배우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의 삶은 우리 사회의 그늘진 단면을 엿보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포동은 배우라는 직업에 대한 꺼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만신창이가 된 몸과 지친 정신을 이끌고 그는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 다시 스크린 앞에 섰다. 2022년 그는 영화 경고 플레이 금지를 통해 짧지만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다. 이 복귀는 재산 회복이나 명예 재건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배우 남포동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상에 마지막으로 각인시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병색이 완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앞에서만큼은 젊은 날의 빛나는 눈빛을 되찾았다. 이는 세상과 자신에게 보내는 그의 마지막 선언이었다. 이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배우다. EQ 사인 앞에서 나는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그의 무언의 메시지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비록 그의 몸은 병들었으나 연기에 대한 그의 사랑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다. 그의 연기는 노병의 투혼 그 자체였다. 몸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연기의 몰입은 그가 얼마나 이 직업을 사랑했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배우로 기억되고 싶었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경고 플레이 금지는 그의 길고 고독했던 인생 여정의 마지막 마침표였으며 배우 남포동에게 바치는 가장 아름다운 경이었다. 남포동이 세상을 떠난 후 장례식장에 나타난 그의 전 부인 이선영 씨의 모습과 유언장의 내용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두 사람은 수십 년 전 경제적 파국으로 인해 갈라섰고 그 후 남포동은 극심한 고독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유언장의 내용은 매우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묵직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아들 김지훈에게 상속한다. 현재 남은 재산이 과거에 화려했던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할지라도 이원은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책임감과 사랑을 보여주었다. 모든 재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남은 것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남포동은 이 간결한 문장을 통해 자식에게 빚진 감정의 무게와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의무를 다하고 싶어 했다. 이는 물질적인 상속이라기보다는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사랑을 담은 정신적 유산이었다. 전 부인 이선영 씨의 오열은 단순히 이혼한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눈물은 과거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 인해 남편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고통, 파산 후 홀로 외롭게 투병하며 여관방을 전전해야 했던 남포동의 비참한 삶에 대한 뒤늦은 회환과 죄책감의 폭발이었다. 수십 년간 짊어져온 내가 남포동의 인생을 망쳤다는 짐이 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비로소 내려놓아지는 순간이었다. 남포동은 자신의 유언을 통해 전 부인에게 어떠한 원망도 없이 용서를 전했고 이선영 씨는 그 모든 세월의 짐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오열할